AP위성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의 기한은 11월 중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숙제를 일찍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AP위성은 조금 생각할 게 많은 그런 기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매출은 84.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5%가 증가해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으로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체 재고자산이 19.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59.2%가 증가해 가지고 매출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매출이익이 당연히 크게 증가한 거고요. 판매관리비를 빼더라도 영업이익은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6억 3,500만 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년도 영업손실은 거의 25억 선 정도까지 영업손실이 났었네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매출 원가가 투명하냐가 과제인데 그 매출 원가가 나오는 산식은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회계 투명성의 핵심적인 또 문제는 이 재고 범위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P위성은 제품 매출보다도 용역 매출 비중이 더 많은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용역 매출이 93%나 되고 올해 3분기까지는 7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및 상품 매출액에서는 34억의 이익이 증가했는데 용역 매출 쪽에서는 크게 증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쪽에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다. 그것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회사에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를 공시를 하는데 저는 스룹풋 분석을 위해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156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는데요. 운영비용은 거꾸로 내려갔죠. 이게 참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업원 급여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줄고 대신 이제 경상개발비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룹풋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해 있습니다만은 용역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 변동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매출 변동비가 221.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룹풋은 25.3% 증가했고요. 스룹풋률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22.4%나. 그런데 현장 운영비용은 운영비용이 1.9%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은 증가해 가지고 스룹풋 영업이익도 4억 원대로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기는 선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는 2억 2,7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억 3,1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뭐 4억 1,800원이 증가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고가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증가했는데 원재료의 증가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왜 원재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지, 매출이 증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재료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회사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반영해 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왜곡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120매덕이나 증가했는데 원재료들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은 이제 또 원재료 가격 추이라는 거를 또 공시를 하거든요. SOC라는 게 있는데 IC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들어가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배터리 트래블 차저라는 게 있고 안테나, 그 다음에 메인 PCB, 이렇게 주요 원재료들을 단가 변동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중 평균 하기는 좀 어렵고 단순 평균으로 한 16% 가까이 가격이 인하된 거로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다시 재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이 B의 표기가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요거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원재료 재고가 크게 증가해서 매출원가를 낮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회사는 쓰고 있다. 그래서 원재료 재고가 크게 증가한 거가 무슨 문제가 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매출이익을 증가하도록 유도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기는 식으로 용역 매출에서 이익 증가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깨름칙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236.1%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용역 매출이 있어가지고 이 용역 매출의 비중이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공비율이 좀 내려간 거로 그렇게 또 분석을 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나눠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데이터도 공시되는 게 아니니까 스루풋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가공 비율의 하락은 일반 제조업이라면 원재료 가격에 큰 대폭적인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원재료 가격 추이 봤듯이 원재료 가격이 또 내려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반 추세나 그런 제조업의 어떤 특성으로서 이 해석하기가 어렵고, 용역 매출이 비중이 큰데 용역 매출이라 그러면 서비스업 성격으로 좀 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용역 매출원가의 금액이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고도 좀 어떻게 좀 용역 매출에 어떤 재고 자산도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원재료의 이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또 마지막에 또 갭 2로 그 차이액이 이렇게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 주석은 또 비공개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그 52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66억 8천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 인건비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럼 직원 수가 6명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 이렇게 크게 내려갈 수가 있는지. 작년 3분기까지 연봉이 그 4,840만 원이었는데 거의 이제 4천만 원 선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연간 한 5천만 원 선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한 6천만 원 선 정도 그 1인당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몇몇 아주 그 보수를 받는 그런 임원들의 퇴직을 했든지 뭐 이런 건데, 아니면은 적자가 났다고 그 본봉을 깎은 건지, 과연 그 영업 적자라고 인건비를 깎을 수 있는 건지, 6명 나갔다고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차이 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상개발비는 좀 금액은 또 95.2%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연구개발은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녹음을 하고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재고 그 회전율은 1.5회전으로 그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는 1.1회전이었는데 역시 그 상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치만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루풋 재고로 계산해서는 거꾸로 이것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분기를 하면서는 스루풋 재료비, 스루풋 재고를 그 산출을 해가지고 원가 회계 회전율하고 갭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상반되게 좀 나오는 거죠. 이쪽 위로는 그 상승을 했는데 전체 재고는, 그러나 말하자면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이 매출 스루풋 재고는 거꾸로 회전율이 떨어진 거죠. WCA가 증가한 거를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은 성과가 왜곡이 된다. 이거를 꼭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I로 해야만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한 것을 회사는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이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재료를 크게 증가시켜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제품 재고 수준에 비해서 원재료가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 AP 위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뭐 생산성 상승한 거 좋지만은 이렇게 원가 회계의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WCAI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 중에서 이 가공비를 제거한 스루풋 재고의 회전율하고는 이 방향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원재료의 증가가
이것이 회전율이 느려졌다는 것은 제품하고 상품 재고가 크게 전년도보다는 크게 증가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이게 서로 차이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이 결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얼마 매출이 되겠느냐 하면은 3분기까지 뭐 347억 원 했으니까 연말까지 한 434억 원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430억으로 이제 결정을 본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한 7억 9,400만 원인데 64억까지 뛸 수 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재고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게. 재고가 전체 재고가 40%가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40%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커다란 맹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익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개별 단가 견적이라고 한다면은 43,000원에 이 파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계획은 견적 낼 때 제한은 한 뭐 1,000원도 안 되는 건데 6,475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고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 전체 재고 자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쪽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은 스루풋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감안을 하더라도 제한가는 37,663원 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원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계약을 37,000원에 할 수밖에 없다면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흑자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 현재 스루프 쪽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잡았거든요. 우선은 용역 매출이라는 거에도 재고 자산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아까 인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많이도 말고라도 13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8.9% 말하자면은 증분시키는 그런 비율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아까 원가 회계 430억 했던 게 요거 한 436억 정도 얼추 비슷하게 이 재고 회전을 높여서 더 좀 판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25억 정도 이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장밋빛 계획을 좀 세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전년 말 14,500원에서 5,6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51%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무려 한 10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뭐 크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명을 보면은 유장수 씨라는 분이 21.7% 가지고 있고, 홈스라는 데가 21.62% 가지고 있고, AP 위성 자체 이 자기 주식이 한 5.8%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뭐 방위산업에 비슷한 것 같더니 여기는 방위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위성 단말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위성 통신 쪽은 좀 뭐 밝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AP 위성을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확실하게 분식회계를 했다고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투명한 거는 또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성과를 왜곡하는 길이다 하는 점을 AP 위성 3분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